여러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유럽과 미국만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저의 큰 오산이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폴란드에서 방산업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안나 코발스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무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군 장교였던 아버지는 훈련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오면 늘 군사 장비와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저에게는 무척이나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인형이나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저는 전차와 전투기 모형을 조립하며 실제 전장에서 사용되는 무기들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더불어 아버지의 군 복무 시절 이야기와 전쟁사 관련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방산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전쟁 다큐멘터리와 군사 관련 서적을 읽으며 전장에서 어떤 무기들이 사용되는지 분석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과 현대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의 발전 과정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차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어떤 무기가 전장의 흐름을 바꿨는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공부하면서 점점 무기 설계와 기술 개발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아버지는 군인이셨지만 제가 방산업계에 종사하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의 방산에 대한 관심사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라고 생각하셨고, 제가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지하게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수학과 물리에 강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무기 설계에 필요한 역학, 재료공학, 전자 시스템을 배우면서 방산업계에서 어떤 기술이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동성과 방어력을 모두 갖춘 전차 설계에 관심이 많았고, 자주포와 같은 포병 시스템에도 깊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졸업 후에는 방산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운 좋게 폴란드의 한 방산 기업에 취직했지만 그때부터 저희 현실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산업계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에서 기술적인 의견을 내면 일부 동료들은 저의 의견들을 가볍게 흘려보냈습니다. 같은 내용을 남성 엔지니어가 말하면 곧바로 검토되었지만 제가 하면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는 식의 반응이 돌아왔죠. 처음에는 저도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신입 엔지니어라도 남자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현장으로 나가 테스트에 참여하는 반면 저는 늘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만 해야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프로젝트 회의에서 저는 방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복합장갑 재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한 남성 동료가 비슷한 의견을 냈을 때는 팀장이 흥미롭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실적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제시할 의견이 있을 때마다 기존 무기 성능과의 비교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 결과를 직접 분석하고 논문 자료까지 찾아가며 철저히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분석이 정확하다는 것이 입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새로운 탄소 복합재를 활용한 방어 장갑 개선안을 제안했는데 초기에는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따로 실험 데이터를 모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자 팀 내에서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이 개선안이 채택되었고 이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회사에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팀 내에서 핵심 기술 개발을 맡기보다는 서류 작업이나 연구 지원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했습니다. 무기 테스트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싶었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무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자원에서 추가 업무를 맡았고, 테스트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 의견이 회의에서 받아들여지는 일이 늘어났고, 결국 몇 개의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기술적 개선안을 제시하며 성과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었고, 더욱 다양한 무기를 접하며 기술적 분석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팀장으로부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폴란드군이 신규 장비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의 무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독일, 프랑스, 미국 등 기존 방산 강국의 무기뿐만 아니라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무기도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저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무기에 대해 크지 않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오랜 역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신흥 방산국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한국 무기에 대한 평판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유지보수 문제와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몇몇 동료들은 한국 무기를 두고 값은 싸지만 품질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가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업무는 다양한 나라의 무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입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독일, 프랑스, 미국 같은 방산 강국들의 무기는 오랜 역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들의 무기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성능과 오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개량된 장비들이기에 품질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 역시 유럽제나 미국제가 아닌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이번에도 신규 장비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생산한 무기들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독일의 전차, 미국의 헬리콥터, 프랑스의 전투기 등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실전 경험을 쌓으며 성능을 입증한 장비들이었기에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들 사이에 한국의 무기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한국 무기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까지는 동료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했기에 한국 무기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제출한 무기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는 까무러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교하며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실제 성능 실험을 진행하면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장비들은 생각보다 정교한 설계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전차와 자주포는 빠른 기동성과 정밀한 타격 능력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장비들은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유럽제 무기보다도 더 뛰어난 효율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제 전차와 자주포는 자동화 시스템이 상당히 발전해 있었고, 유럽제 무기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작이 직관적이었고, 유지보수 역시 예상보다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도 확인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체계적인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었고, 기술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방산 기업이 빠른 대응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단순한 신흥 방산국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을 직접 분석하면서 저는 그동안 가졌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무기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지만 실제로 장비들을 확인하고 시험을 거치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K2 전차를 처음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놀랐던 것은 그 기동성이었습니다. 유럽의 전차들은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무게가 무겁고 크기가 커서 기동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험지에서의 운용이 제한적이었고 특정 지형에서는
기동력 문제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K2 전차는 강력한 화력을 갖추면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K2 전차에 적용된 첨단 서스펜션 시스템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전차는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었고, 이동 중에도 높은 정확도의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전차들은 불규칙한 지형에서 움직일 때 조준이 어려워 정확한 사격이 쉽지 않았지만 K2 전차는 그런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한 상태였습니다. 전차의 가속력과 조작 편의성도 뛰어나 기동전에서 큰 강점을 보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K9 자주포를 시험했을 때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자주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K9 자주포는 특히 기동성과 사거리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거리가 길수록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유리한데, K9 자주포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자주포보다 더 긴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의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유럽산 자주포 중 일부는 여전히 수동 장전 방식이 남아있어 연속 사격 속도가 느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K9 자주포는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빠른 속도로 연속 사격이 가능했고, 실제 시험 사격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더욱더 소스라치게 놀라운 점은 장거리 사격에서도 탄착군이 일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포의 명중률을 확인할 때 동일한 목표 지점에 여러 발을 연속으로 발사해 탄착군의 분포를 분석하는데, K9 자주포는 이 부분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도 우리가 사용하던 기존 무기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전장에서 빠르고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무기인데, 천무는 사거리와 화력면에서 유럽산 다연장 로켓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작이 간편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실전에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에 대해 가장 놀랐던 점은 단순한 성능이 아니라 한국 방산 업체들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계약을 진행하면서 납기 일정이 빠듯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방산 업체들은 무기 납품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5년에서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1년 안에 납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절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한국 업체가 약속한 기한 내에 무기를 납품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방산 무기는 단순한 소비재와 달리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정밀한 제작 공정이 요구됩니다. 특히 신속한 납품을 위해서는 생산 공정을 최적화해야 하는데, 유럽 업체들도 이 문제로 인해 납품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업체들은 전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업체들이 약속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업체들은 우리의 요구 사항을 굉장히 빠르게 반영했고,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납품 일정이 다가오면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 점검을 했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기존에 경험했던 유럽의 방산 업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유럽의 방산 업체들은 추가 요청이 들어오면 반응 속도가 느리고 일정이 자꾸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술적 문제나 생산 공정상의 이유를 들어 납품 일정을 미루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해보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빠르게 요구사항을 반영했고, 실제로 약속된 기한에 정확히 무기를 납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신뢰를 쌓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사소한 문제라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단순한 신흥 방산국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면서 내부 분위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제 무기에 부정적이던 동료들도
점차 그 성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유럽제와 미국제 무기가 익숙하고 신뢰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 무기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택지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폴란드 국방부 차관 파베우 베이다가 K2 전차 2차 계약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을 도입하면서 한국 무기의 성능과 신뢰성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군은 현재 대규모 군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 과정을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 무기를 평가할 때만 해도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신흥 방산국 정도로 여겼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그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운용해 본 결과 그러한 고정관념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 산업의 빠른 성장과 발전을 보며 이들이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품질 관리, 신속한 대응, 고객과의 신뢰 구축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었고 이는 단기간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의 오랜 노력과 끊임없는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폴란드군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무기들을 단순히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파트너로서 협력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고 폴란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 무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는 밝고 그들과 협력하는 것은 폴란드군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존의 고정관념만으로 새로운 기술과 무기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시간 안에 방산 기술을 발전시켰고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무기가 더욱 발전한다면 폴란드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처럼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나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신흥 방산국이 아니라 세계 최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짜 강자라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저의 경험담이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놀랍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